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소금 가공기계를 만든다며 국고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사건,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죠.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훈계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부안의 이 소금 공장 대표와 소금 가공기계 제작업체 대표는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소금 가공기계를 제작해 공장에 설치하겠다며 견적서를 부풀려서 보조금 5억 3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안군청 공무원 2명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소금 가공기계 제작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해 특혜를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해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소금 가공기계 제작업체는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했어야 됐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다른 업체에서는 만들 수 없고 관련 특허도 있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인 훈계 처분을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에 큰 피해를 끼쳤는데 따로 형사처분은 받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훈계 처분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 정도 상이었지. 보조금이 줄줄 새고 공개 경쟁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서 자치단체의 감사가 재구시를 하고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일본 물건은 사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 불매 운동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본 의류 브랜드 매장 한산합니다. 평일 낮 시간대라곤 하지만 옷을 둘러보는 사람은 5명이 답니다. 불매 운동에 영향이 있는지 묻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따로 그것 때문에 혼돈은 따로 없었어요. 내색을 안 하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싸고 대체재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매 운동 실천이 쉬운 맥주 같은 품목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왕이면 국내 제품이나 아니면 수입이어도 다른 나라 제품으로 이렇게 교환해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있죠. 일본 제품들이 회전이 예전보다 덜 되는 건 있죠. 네. 재고가 쌓이고. 대학생 이모 씨는 최근 사촌 동생과 계획한 오사카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얼마 전까진 일본 제품을 즐겼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저 유니클로 제품 많이 입었었거든요. 제가 카메라 사려고 보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지금 다 캐논이랑 소니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못 사겠더라고. 사기가 싫더라고. 네, 여행도 다 취소하고 카메라 사려고 예정했던 것도 다 지금 취소하고.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은 실제 예약 취소로 또 인증샷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로 많이 이렇게 바꾸신 갈아타신 분들이 지금 되게 있어요. 그래서 사유는 이제 일본은 가기 싫다고. 감정적 대응보단 실익이 뭔지 따져보자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걸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많이 힘들고 이런 명분 모델 실리를 챙기는 게 저희 나라 입장에서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 불매 여론이 더욱 가열해지고 있는 상황.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파장을 키워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하기 전 마지막 행정 절차를 밟은 건데요.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전북교육청이 마지막 행정 절차인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청문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상산고에서는 교장과 교감, 변호사 등 5명이, 전북교육청은 실무과장과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산고 측은 기준 점수 상향 조정,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감사 시점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청문회 저희 상상고등학교는 성실히 임하고요. 위법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을 정말 자세하게 면밀하게 서술하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평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지정 취소 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청문 주재관은 변호사인 전북교육청 법무팀장이 맡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조만간 청문 결과가 포함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서를 교육부에 보내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청문 활동이 마무리가 되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평가는 완성이 됩니다. 뒤늦은 빠른 시일 안에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지정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는 빠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8월 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상고와 전북교육청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결국 상상고의 운명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전북에 들어오다 보면 삼례부터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삼례부터 김제 구간은 해마다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확장이 시급한데요. 정부가 본격적으로 확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삼례 나들목 근처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전주나 김제 방면으로는 왕복 6차로가 4차로로 줄어듭니다. 삼례에서 김제 구간은 교통량까지 해마다 4%씩 늘면서 주말이나 명절만 되면 차량이 밀리기 일쑤입니다. 주말이나 금요일날 오후 같은 경우 차량 소통량이 많다 보니까 좀 속도를 많이 못 내서 좀 불편하죠. 불편해서 시간도 좀 끝까지 한 30분 더 걸리고요. 특히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가 삼례에서 김제까지 18km 구간을 왕복 6차로로 넓히는 걸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미 확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사업 추진이 막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결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예타 과정에서 타당성을 입증받는 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과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송 능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예타가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김제 구간 확장에 필요한 공사비는 2,315억 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2년에 공사가 시작돼 2026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고창 고인돌과 익산 백제 유적에 이어 전북에서 세 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이 된 무성서원 앞에 놓인 과제는 보존과 활용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전북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유적, 고인돌 박물관과 선사 체험마을, 그리고 운곡 람사르 습지와 연계돼 한 해 100만 명 가까이가 찾는 고창 관광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2015년 전북 두 번째 세계유산이 된 익산 미륵사지 등 백제 유적,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이 완료됐고 지금은 국립익산박물관 건립공사와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지금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개방도 잘 되고 있고. 세계유산이 된 정읍 무성서원 앞에 놓인 과제는 먼저 보존과 관리입니다. 조선 후기 목재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거주 공간이 없고 1년에 한 차례만 재향이 이루어지는 탓에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도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산실인 무성서원은 요즘 세대에는 낯선 공간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봐야죠. 거기도 또 저희 고향 쪽에 그런 게 또 됐다 하니 한번 찾아볼 계획도 있죠.
방문객 눈높이에 맞는 해설과 교육 행사 등을 여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무성소원 선비문화수련원과 연계해서 이곳에서 전통문화 또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현재 진행 중인 서원을 활용한 교육과 강좌 프로그램 등은 대부분 일회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시가 폭염에 대비해 관광지 주변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광안로원에서 춘향 테마파크를 잇는 구간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미세노즐을 이용해 물을 인공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자동으로 가동됩니다. 이곳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카드 매출액의 0.3%, 최대 20만 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창군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창업지원센터에는 27세대, 35명의 예비 귀농인들이 입소해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 선도농가 견학 등의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처음으로 해보는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면서 정말 감격에 차 있습니다. 무주군이 전국 최초로 건강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조례에는 취약층 건강관리 계획 수립과 건강지도자 양성,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 등이 담겼으며 앞으로 지역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 공기업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중하위권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안부가 가에서 마까지 5단계로 등급을 매긴 결과 장수 한우지방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다등급을 받아 1년 전보다 한 등급 하락했습니다. 전북과 충남의 상수원인 용담호에 수상 태양광 시설이 추진돼 수질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환경적인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 태양광 설비에 사용하는 자재의 경우 수도용 위생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계획이고 이미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 합천호에서 주기적으로 환경오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용담호에 2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사전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이 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하고 거짓으로 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전라북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측정값 허위 기록과 조작을 막기 위해 시료 채취 기록부에 출입 시간을 기재하고 대행업체와 사업장이 함께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측정 대행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 대행 실적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전담팀을 1개에서 5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달 들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70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638조 8천억 원보다 62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7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그리고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가 서민빚 탕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를 통해 이들 기관은 전북 도민 1,539명의 부실 채권 318억 원을 탕감했습니다. 전라도와 이들 기관은 사회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0도, 군산 29도, 진안과 장수 28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이틀간 10에서 40mm가 온 뒤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주 26도, 진안과 장수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